저는 오늘 신상품을 기획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요, 여기 보시면 5가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디자인 띵킹과 서비스 디자인을 통한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이해하시도록 돕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에서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인데, 요거는 제가 한 5년 전에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3년에 걸쳐서 같이 그 도출한 프로세스거든요. 요것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전략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영역의 제품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요. 네, 상세화라는 것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라는 얘기고, 5번째는 우리나라도 지금 제조업 뿌리 산업 기반에서 서비스로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것인가, 제조업의 어떤 서비스화에 대한 방법을 같이 소개해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같이 개발한 이 신상품 기획 프로세스 가이드라는 것을 빼대로 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는 좀 큰 그림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병철이고요. 저는 SK텔레콤에서 이런 혁신 조직에 한 18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 같고요. 제가 2016년도에 디자인 띵킹이라는 책을 거의 국내 처음으로 이렇게 썼었고요. 근데 최근에 출판사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좀 개정판을 내자고 해서 이번 주에 나오거든요. AI를 활용한 디자인 띵킹 이런 책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새롭게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 띵킹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잘 아시는군요. 좋습니다.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5단계로 구분되어 있죠. 첫 번째 단계가 공감하기, 두 번째가 문제 정의하기, 세 번째가 아이디어 도출하기, 네 번째가 시제품 만들기, 5번째가 테스트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그 스탠포드에 있는 D스쿨에서 많이 학생들하고 가르치고 프로젝트도 하고 그래서 이게 원문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대학교나 기업에서도 한참 인기가 있고 많이 활용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디자인 띵킹과 유사한 그 문제 해결 방법론 중에 하나,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이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입니다. 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하냐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처음에 어떤 우리가 주제를 정하면 그 주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으는 그 단계가 확산 단계, 넓어지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수렴이라는 것은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 그런 다음에 문제가 정의가 되면 다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확산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수렴 단계, 이렇게 해서 확산과 수렴이 마치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2번 반복한다 해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용어거든요. 잘 기억해 두시면 기업체에 가셔서 일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공공 서비스 디자인, 공공 정책 결정에도 이 서비스 디자인 모델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아마 정부 과제를 참여하는 기업에 속하신 디자이너분이나 기획자분이 계신다면 이런 프로세스를 잘 익혀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에 관해서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요. 네, 다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첫 번째 던지는 화두는 성공하려면 남들이 잘 모르는 것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모든 기업의 로망이죠. 모든 기업에서 다른 기업들은 아무런 주목을 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 기업만 어떤 기회 영역을 찾아서 새로운 것을 제안하고 그것이 고객에게 사랑받을 때 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속하신 조직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자나 또 대표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걸 거예요. 야, 우리는 새롭게 뭘 만들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창출해 볼까? 이런 영역들을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늘, 내일, 모레 있는 이 세미나를 통해서 작은 팁이라도 몇 개 얻어 가시면 그것을 가지고 기업에서 활용해 보신다면 더 능력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남들이 모른다는 거는 저 빙산의 위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빙산 밑에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 공기청정기, 이제 브랜드로는 뭐 다양하게 회사들마다 하고 있는데요. 공식 산업분류표상의 명칭은 공기정화기입니다. 예. 해로운 공기를 빨아들여서 필터를 통해서 걸러낸 다음에 미세먼지나 유해한 것들을 걸러낸 다음에 깨끗한 공기를 다시 내뿜는 공기정화 장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에게는 이게 공기청정기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몇 년 전에 LG전자에서 위에 헤드가 360도로 회전이 되는 저런 공기청정기를 발매를 했습니다. 근데 모든 공기청정기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냥 사각이나 고정되어 있고 바람이 들어오면은 다른 방향으로 내뿜는 이런 공기청정기였는데 LG는 이걸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LG가? 그 LG 그룹 내에서, 특히 LG전자 내에서도 이런 선행 조직들이 많거든요. 새로운 기회 영역을 찾는 이런 선행 조직이 많은데 그쪽에서 아마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왜 그런지 잘 살펴보면요. 어떤 회사에서 공기청정의 그 효율이 99.9%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안 맞아요? 왜 안 맞다고 생각하시죠? 너무 불확정성으로 점수를 붙인 게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뭔가 좀 과장된 듯하다 라는 느낌이 있죠. 그런데 요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맞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실험실 환경에서는 요게 맞아요. 실험실 환경에 어떤 환경이에요? 공기청정기를 두고 고기를 1m, 반경 1m로 감싸는 거죠. 그리고 필터를 통해서 공기 정화 능력을 테스트했더니 이게 99.9%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건 뭐예요? 공기청정기를 여기 뒀는데 저 뒤쪽에는 공기청정기 정화가 거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부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공기청정기를 거실에 뒀다가 자녀방에 가져갔다가 주방에 가져갔다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거죠. 아마 그래서 LG전자에서 이렇게 저기 뭐 헤드가 회전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방 안에 있는 공기를 한번 휘젓는 거죠. 여기서 바람을 보내서 저 뒤에 있는 미세먼지를 이쪽으로 끌어온 다음에 거기에 있는 공기를 정화시켜서 다시 내보내는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오브제 형태로 프리미엄 가전으로 고객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네, 이런 예시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게 축구하죠? 여러분 이 축구 좋아하시는 남성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런데 어떤 축구화를 디자인하는 아디다스의 디자이너가 이 축구화를 신고 운동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잘 관찰을 했더니 어떤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가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운동화 끈을 다 매지 않거나 또는 운동화 끈을 풀고 축구를 하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왜 그럴까? 가서 그 사람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분하고 인터뷰를 했대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 사람은 왜 축구화 끈을 풀고 경기를 했을까요? 뭐가 불편했을까요? 발이 부어서 조금 더 사이즈에 맞는 그런, 마치 요즘 누구죠? 안세영 선수가 특정 브랜드 협찬받은 축구화를 신었다가 물집이 생겼다 이런 얘기와 비슷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축구화의 끈을 안 매고 풀고 경기를 했어요.
그건 바로 이런 거였답니다. 축구화가 이렇게 중간에 축구화 끈을 맺는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축구화를 끈을 매게 되면은 여기가 매듭이 볼록하게 튀어 올라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공을 저 부분에 맞았을 때 선수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공이 정확하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매듭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볼을 못 보내니까 골을 못 넣겠죠. 그래서 저걸 풀고 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자이너가 저 모습을 보고 어떤 것을 착안했을까요? 매듭을 없애는 디자인을 했겠죠. 훌륭해요. 이렇게요. 요즘 여러분들 EPL이나 이런 거 자세히 보면은 유명 선수들이 축구화 가운데 이런 축구화가 상당 부분 있어요. 축구공이 의외로 이 탄력이 엄청나게 좋고요. 원하는 대로 휘어져 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공에 임팩트 되는, 신발이 임팩트 되는 그 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구화가 나왔습니다. 실제 축구화를 신은 운동선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실은 이 축구화를 디자인하는 그 회사의 디자이너가 유심히 관찰하지 않았다면 볼 수 없었겠죠. 네, 그리고 이런 축구화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요즘은요, 저렇게 신발끈이 없는 축구화도 있지만 신발끈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신발끈의 위치를 옆으로 돌려놨어요. 축구할 때에 공이 신발하고 임팩트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요, 기존의 남들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현장에 가서 관찰을 통해서 사용자의 불편을 잘 착안해서 뭔가 새로운 개선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조 원의 회사가 됐죠. 예전에 우리가 송금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은행에 가서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됐잖아요. 지금 어때요? 특히 여러분과 같은 MZ세대들은 대부분 이걸 많이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고자 하면 그저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면 즉시 송금이 가능한 거죠. 이 링크를 받은 사람은 직접 입금한 은행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돈이 내 계좌로 오는 이런 편리한 것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리한 기능을 착안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보지 못한 기회를 잘 봤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 이제 수조 원의 회사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보지 않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제 그 회사의 대표님들이나 그 기업의 상사분들께서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면은 기대가 그거예요. 예전에는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면은 야, 앉아봐. 내가 알고 있는 걸 잘 얘기해 줄게. 요대로 해야 돼. 요게 통상적인 이 OJD였고 업무 전수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법이었는데 요즘 어떤 걸 기대하는지 아세요? 요즘은 야, 너 잘 들어왔어. 우리 회사가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한데 아이디어 좀 내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뭘 좋아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문제 해결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고 그것을 따라하기만 했다는, 그래서 더 빨리, 더 싸게 이게 우리의 과제였다면 이제는 젊은 분들이 갖고 있는 이 창의력과 새로운 문제 발견에 대한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화두는요, 문제 해결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으로 한번 볼 텐데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요거는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문제입니다. 정답은 얼마인 것 같아요? 10원 같죠? 10원 같은데 10원이 아니에요. 공예 가격이 10원이면 방망이가 1010원이잖아요. 그럼 합치면 102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예 가격은 얼마일까요? 사실은 요거를 사람들에게 주고 빨리 맞추는 사람에게 선물 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10원이라고 빨리 손들어서 맞추려고 하는데 오류가 있는 거예요. 요것의 정답은 5원입니다. 5원이었지만 방망이 가격이 1,005원 돼서 합치면 1,01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오픈 게임인데요.
요즘 이런 문제를 갖고 회사에서 이 퀴즈 맞춰봐 신입사원에게 이렇게 묻는 회사 없어요. 이런 문제는 내지도 않습니다. 중요하지도 않고요. 이런 문제는 누가 풀느냐? 요즘은 AI가 푸거나 네이버가 다 풀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요즘 나오는 문제는요, 이런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창의력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적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대형마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스크립트를 보여드릴 텐데 이걸 보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매장 코너의 매니저가 되어서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창의적으로 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은 이 전기주전자를 사달라고 하고요. 아버지는 사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제가 보여드린 스크립트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한번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흰색은 상황이고요. 이제 짙은 노란색은 아들 얘기고요. 밝은 노란색은 아버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읽으시죠? 한 10초 뒤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다 읽으셨죠? 자, 두 장의 스크립트가 있는데요. 좀 힌트는 첫 번째 장에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여러분 아이디어 주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 대형 주방용품 코너에서 서로 다투지 않으면서도 내가 매니저니까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 어때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요거는 실제 프로젝트 했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형 매장에서의 이것도 하나의 그 신상품의 기획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이렇게 되면 뭘 막연하잖아요. 근데 여기 힌트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란 이 고객이 와가지고 이 물건을 사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만족시키면서도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네, 혹시 아이디어? 네,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아들이 이 물건이 필요한 이유를 말할 때 기숙사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면은 차를 마시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사고 싶다고 해서 만약에 그 기능에 저소음 기능이 있다면 그거를 강조해서 이런 쪽으로 추천을 할 것 같아요. 기숙사에는 사람도 많고 소음에 거슬릴 수도 있고 그 기숙사 방 안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뭐 컴팩트하다던가 그런 거를 좀 강조해서. 아버님, 아드님이 밤늦게까지 공부한다는데 이 주전자면은 소음도 안 나고 공부를 더 잘하게 해줄 수 있는 획기적인 기능이 탑재된 주전자입니다. 꼭 사주셔야 됩니다. 아버지를 설득하시겠군요. 네, 왜냐면 저는 아버지가 지고. 돈 아버지가 지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설득을 해야 된다. 네. 어차피 아들은 우리 편이니까. 네. 좋습니다. 이럴 때 우리 용기 있는 이분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우리? 좋습니다. 발표도 너무 잘하고요.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혹시 다른 분? 난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하면 좋겠다. 네. 아들의 대학교의 관계자, 기숙사의 관계자에게 전화
지원자를 납품시키는. 아, 바로 학교에 지원자를 납품시킨다. 그러면 굳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팔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 그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아, 아버님, 학교에 이미 지원자가 있으니까 안 사도 됩니다. 아, 우리 매장에서 팔아야 되는데. 조금 딜레마 같기는 하네요. 어쨌든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이분께도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우리가 틀릴 수 있지만 의견을 얘기한다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혁신적인, 창의적인, 새로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용기를 가져야 돼요.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 기반이 없어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이 얘기하시는 이런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을 점점 쌓아나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또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일단은 구매하시고 아. 있을지 없을지 몰라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아들이 말한 것처럼 이걸 또 이 제품을 또 언제 살 수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구매해놓고 아버지한테는 환불의 용이함을 좀 간단하게 네. 얘기해서 하시고 싶을 때 언제든 환불을 편하게 하실 수 있다. 네. 설득을 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걸 갖게 되면은 보내는 걸 잘 못하는 그쵸. 그래서 일단은 환불할 가능성은 적을 것 같으니까 아. 아버지를 설득하겠습니다. 일단 사가면 돌려주기 힘들 테니까 무조건 사게 한다. 그 방법은 언제든지 환불하시면 받아줍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부분이 앞부분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 하니까 기숙사에 지원자가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얘기 하셨죠. 그거를 여기에서 어디서 힌트를 찾으셨어요? 전반적인 내용이 좀, 그랬는데 네가 머무르는 기숙사에 불만 없겠니? 라고 했고 아들은 운영수정단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이 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 추측이란 얘기죠? 와, 훌륭한데요? 우리 박수 한번 주실래요? 와, 이분은 이걸 빨리 읽은 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라인 바이 라인의 컨텍스트를 이해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의 얘기가 이게 팩트가 아니고 추측성 얘기네? 내가 머물게 될 기숙사에 지원자 하나 없겠니?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간 질문을 해볼게요. 아버지는 왜 이렇게 하나 없겠니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왜 이렇게 기숙사에는 지원자가 한 개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추측을 했을까요? 항상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 아버지가 생각하는 기숙사 모습은 어떤 걸까요? 공용 주방. 그렇지. 정확해요. 제 생각에 아버지가 생각하는 기숙사는 방은 각자지만 부엌은 공용으로 쓰는 것을 상상했을 것 같다. 아들은 어때요? 아들, 기숙사에는 공용 지원자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지원자를 가져야만 한다니까요. 없을 거예요. 이거 추측이죠. 그럼 아들이 생각하는 기숙사 모습은 뭘까요? 그렇지, 그렇지. 요즘 같은 완전한 풀 옵션이 되는 원룸인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맞아요? 아들이 맞아요? 모르는 거지. 이게 디자인 띵킹의 두 번째 단계 핵심 문제 정의인 거죠. 문제 정의가 뭐예요? 여기서 뭐가 문제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기숙사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이게 핵심 문제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매니저로서 무슨 정보를 줘야 돼요? 아들이 갈 기숙사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1번. 그 다음에 물건을 많이 파는 게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보를 주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까 이분께서 기숙사가 속한 대학교의 명함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 하시길래 이 얘기 하신 줄 알았어요. 훌륭한 접근이었어요. 그래서 이 매니저는요, 고민했어요. 아이디어, 문제제기가 됐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이 갈 대학교 기숙사,
또는 근처에 있는 대학교의 기숙사 이미지를 정확하게 정보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한 거죠. 아이디어를 내서. 전화를 하보고 한다. 핸드폰, 컴퓨터를 둬서 검색해보게 한다. 선배들에게 물어보게 한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회사가 했던 기발한 아이디어는요. 매장 입구에다가 그 주변 대학교의 기숙사의 모델하우스를 작게 다 지었어요. 그럼 들어가면서 알잖아요. 내가 갈 학교가 이렇게 생겼고 기숙사가 이렇게 공용이고 어떤 데는 풀 퍼니시드 된 원룸이고 그런 다음에 매장에 딱 들어가니까 A가 가야 될 학교 기숙사에서 필요한 개인이 사가야 될 물품들이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매장에 가면은 엄마와 아들,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매장에 오면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매출을 엄청나게 올렸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앞서 봤던 방망이 가격은 1,010원인데 방망이 가격이 공 가격보다 1,000원이 비싼데 얼마일까요? 이런 계산 문제가 아니죠. 상황 문제죠. 무슨 상황 문제? 고객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따른 어려움에 대한 상황.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회사에 속한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들은 다 있습니다. 특정한 제품을 쓰는 어려움이 있거나 특정한 서비스에 노출되었을 때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거나 다 있어요. 근데 기업의 오너들이나 대표자들은 이걸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과 같은 창의력 있는 분들이 고객 얘기를 듣고 문제 정의하고 아이디어 내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필터링해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사장님 이런 아이디어는 어때요?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면 정말 인정받는 인재가 되겠죠. 네. 그런데 특이할 점은 이거예요. 고객 얘기를 자세히 들었다. 이게 출발입니다. 고객 얘기를 자세히 들었다. 최근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면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요. 디자인 띵킹의 세 번째 단계부터 시작을 해요. 그냥 아이디에이션 막 하는 거죠. 뭐가 빠졌어요? 고객 얘기를 듣고 핵심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이 빠진 거죠. 네, 그 과정을 생략하면 혁신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더블 다이아몬드에서 보여드렸던 두 가지 다이아몬드의 첫 번째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단계죠. 사실은 대부분의 창의력이라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지금 주목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자, 우리 회사의 물건이 잘 안 팔리는데 우리 다 모여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아이디어 한번 내봐. 이게 일상적인 우리 회사의 회의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생략되세요? 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의 핵심은 뭘까? 이 부분이 생략된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자인은 앞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이 뒷단에 대한 역할보다가 문제 설정을 하는 이 앞단의 역할이 훨씬 더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까지는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해 왔으나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직접 출제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다. 자, 문제를 잘못 설정한 결과 생기는 문제는 문제 해결 방법을 잘못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근데 엉뚱한 데 가서 아이디어 막 내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그죠? 이것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으면 엉뚱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엉뚱한 아이디어의 바탕으로 기업이 뭔가 프로타입 만들고 시장에 출시하고 마케팅하고 이 피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이쪽을 잘 정리하게 되면은 문제는 잘 정리인데 아이디어가 이게 아닌가요? 그럼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정리해 볼 수 있잖아요. 문제가 명확하다면.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던지는 첫 번째 화두는요. 이제 문제 해결 관점에서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그 대형 쇼핑몰 매장에 있는 매니저는 이걸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이걸 해결하고자 했지만 다른 매장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나쁜가 보다. 아들이 원래 저거 매번 샀다가 반품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냥 고객의 문제로 돌릴 수도
있던 뭐예요? 문제인지 모르고 계속 매출을 올리는 아이디어만 집중하는 이런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어떤 혁신 상품을 기획하는데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 이전에 우리의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 또는 우리 제품을 경험하는 그 상황에 대한 것들 우리가 잘 인지하고 그것을 문제로 인지하고 핵심 문제를 잘 정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화두는요, 누구나 문제 해결을 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잘 하지 못하는 함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것의 문제가 뭘까요? 어린 아이를 출산한 엄마와 남편이 이걸 모빌이라고 그러나요? 장난감을 두고는 아기의 머리막에 올려놓고는 좋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아이에게 귀여운 부분이 보이지 않고. 그렇죠. 동물들의 엉덩이만 보이고 있어요. 누구 관점으로 매달아 놨어요? 아버지, 어머니 관점으로 하면.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은 기차역에 가면 KTX나 SRT를 타러 가면 표 뭐라고 돼 있어요? 표 파는 곳이라고 돼 있어요? 표 사는 곳이라고 돼 있어요? 표 사는 곳이라 해요. 여러분 제가 사진 안 가왔는데 20년 전만 해도 어떻게 표기 돼 있는지 아세요? 표 파는 곳으로 돼 있어요. 표 파는 곳. 그러니까 누구 관점으로 그 환경을 디자인했을까요? 표 파는 공무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문 하나 당겨 놓고 티켓 하나씩 나눠주는. 근데 요즘 표 사는 관점으로 바뀐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표 사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표를 사는 고객의 편리함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줄 서는 거. 줄 서는 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줄을 예전에는 표 사는 곳마다 라인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요즘은 원라인으로 큐 시스템 그래가지고 라인이 하나죠. 항공사도 마찬가지죠. 창구가 5개면은 빈 창구에 손님들이 갈 수 있도록. 어떤 데 보면은 우리 5개 창구 중에 두 번째 창구에 각각 라인이 서 있으면 두 번째 창구를 고객하고 지금 파는 사람하고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 그럼 이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차 시간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미치겠는 거지. 그럼 이 고객의 불만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이 직원에 대한 불만이 엄청 쌓이겠죠. 근데 지금은 원큐 시스템으로 언제든지 자리가 날 때만 가는 거.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차에 가면 표 살 때. 굳이 줄을 안 서도 키오스크에서 할 수 있는 거.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굳이 역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앱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마 요즘은 앱으로 예매하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뀌었어요? 표 사는 곳이라는, 표 사는 사람의 관점으로 인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누구의 관점이냐? 네. 아빠, 엄마의 관점이냐? 아들의 관점이냐?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시고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조금 올라간 것 같아서 이거는 성희롱은 아니고 사진을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녀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있는 그 꺼내다 주는. 아, 위에 있는 예. 뭐 책을 꺼내주면 좋겠네요. 예. 네. 키 큰 사람이 와서 대신 꺼내주면 좋겠네요. 예. 또 뭘 해주면 좋을까요? 와, 훌륭해. 누가 얘기하셨어요? 아, 네네. 잘 안 보였어요? 오, 창의적이에요. 발 받침대를 갖다 두면 올라서서 쉽게 더 꺼낼 수 있겠죠. 또 뭘 해주면 좋을까요? 유사한 걸로 보면은 사다리를 줘도 되겠죠? 네. 또는 누가 좀 목마를 태워줘도 좋겠죠? 쉽게 꺼낼 수 있게. 어떤 분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해요. 선반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는요, 이미 누군가는 한번 생각해봤던 아이디어예요.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면은 창의적이지가 않아요.
왜 창의적이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사진에 제가 이 질문 해볼게요. 그녀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합니까? 뭘 꺼내고 싶어요? 저 높이 있는 책 같아요. 책을 꺼내서 저 여성은 뭘 하고 싶어 할까요? 그렇죠. 책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싶겠죠, 여성은. 아, 가만히 보니까 저 여성은 선반 위에 있는 책을 꺼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싶어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선반 위에 있는 책을 꺼내서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확인하고 싶은 여성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 더 획기적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녀에게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편리함이 생기나요? 누구나 쉽게 분류돼서 여기 와야 돼요? 사다리 필요해요? 받침대 필요해요? 목마 태워줘야 돼요? 자동으로 내려야 돼요? 컴퓨터만 있거나 핸드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잠깐만. 그런데 똑같은 상황의 사진인데 왜 그 얘기를 지금 하세요? 아까 하시지. 아까 행동만 보였고 그렇지. 지금은요. 행동이 안 보여서 니즈를 본 거죠. 뭐가 차이가 나요? 아까는 상황만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지금은 뭘 했어요? 고객의 니즈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 한 거죠. 그게 엄청난 차이가 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이 사진 한 장으로 그걸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많은 기업에서 야, 우리 물건이 안 팔리니까 이 물건 팔릴 수 있는 아이디어 한번 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한 거예요? 아까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서 뭘 생각한 거예요?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죠? 이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설정해서 생기는 결과, 이걸 설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결과는 문제 해결 방법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것을 잘못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뭐예요? 아이디어가 기존에 누군가는 얘기했던 그 뻔한 아이디어에 우리가 맴돌 수밖에 없다. 왜? 고객의 핵심적인 니즈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도요, 우리가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솔루션을 빨리 찾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게 그동안의 관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루션은 뭐예요? 주로 명사예요. 이거 해주면 좋겠다. 저거 해주면 좋겠다. 이런 방법이 좋겠다. 니즈는 뭐예요? 동사예요. 그녀가 원하는 것은 이거 같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자꾸 시도해 봐야 돼요. 아까 우리 상황을 보고 문제 정의를 했던 것처럼 뭐가 문제일까? 저 여성은 뭘 하고 싶을까?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왜 그걸 원하지? 정말 그게 맞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게 저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지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문제 해결의 함정 또는 그 오류를 정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솔루션 위주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접근할 것인가? 니즈 중심의 사전에 문제 정의를 하는 것에 접근할 것인가?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